2003년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해 아주 특이한 CIA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수신자는 메릴랜드 미 육군사령부의 웨인 맥도넬 중령입니다. 제목은 게이트웨이 프로세스, 즉 의식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정 헤르츠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오디오 테크놀로지를 통해 무한 영역대에 가까운 의식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필라델피아 실험의 파타고니스트 카메론 형제에게 왜 워크인 의식이동이 일어났는지, CIA가 오랜 기간 동안 MK 울트라 프로그램,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ESP 리모트 뷰잉을 실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 20분간 이어지는 사이키델릭한 괴상한 엔딩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진짜 글로벌 엘리트는 바로 시공간 차원을 극복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황당한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하면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이트웨이, 무한 영역의 의식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레딧에 올라온 음모론자 티어 8에 해당하는 의식의 디패터닝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꽤 알려진 이야기지만 국내에서는 아주 생소한 내용입니다. 가장 고급 클래스 정보이고 난이도가 최상위로 아주 높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의 영상에서 관련 내용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보십시오. 자, 지난 6월 17일 전 CDC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 입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치사율이 50%에 이를 것이다. 전염병으로 확산되기에 치사율이 너무 높죠. 아미노산 수용체 5개가 변이되면 사람들 간의 전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변이시켜 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가축들이 모두 사라질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태양풍, 이 자기장 변화로 인해 이 철새들이 집단 폐사할 경우 우리는 이것을 조류 인플루엔자로 오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뉴욕 진도 4.8 지진, 5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강도가 4.7에서 나중에 정정됐죠. 이것은 과연 시그널의 연장일까요? 주제에 앞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영화 감독 리들리 스콧은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구찌의 창업자 구찌오 구찌의 손자 마르칠리오 구찌가 전처를 살해하고 암살당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를 2021년도에 공개합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Father, Son, and House of Gucci. 기도문에 사용하는 성삼위일체 트리니티입니다. Father, Son, and Holy Spirit. 이 성령 부분이 하우스 오브 구찌로 대처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구찌 가문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뤘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구찌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2022년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아주 특이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핑크색 풍선 열기구에 아키타이프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쓰여 있습니다. 아키타이프는 절대적 전형, 원형입니다. 로고는 핑크색 풍선 열기구에 All Seeing Eye, 만물의 관찰자의 눈을 사용했습니다. 핑크, 바이올렛, 전부 정반합의 컬러입니다. 2022년 이 세계 전시 투어 구찌 가든의 티저에서 만물의 관찰자의 눈이 그려진 핑크색 풍선 열기구는 피렌체에서 서울로 이동합니다. 자, 보시면 서울 전역을 돌다가 사우론의 탑을 지나고 한강 다리를 건너 새로운 차원의 가상현실로 넘어갑니다. 결국에 구찌 매장에 옵니다. 물질 현실에서 당신의 욕망을 소비해라. 돈도 없는데 가방이랑 구두 사라 이거죠. 같은 해 동대문 DDP에서 구찌 가든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 주제는 디지털 무의식, 레트로 판타지, 거울 프랙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상현실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023년 5월 역사적인 경복궁 패션쇼까지 선보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갈라쇼입니다. 자, 게마트리아를 다시 한번 꺼내자면 벌룬 183 이것도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First God, 알파 앤 오메가가 포함됩니다. 이런 의미가 한반도에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짓을 누가 주도하느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기업 자본가, 아니면 글로벌 엘리트냐고요? 아닙니다. 인간의 집단 무의식, 코론존입니다. 자, 지난 5월 29일 북한은 느닷없이 쓰레기와 오물을 풍선에 기폭 장치를 달아서 대한민국 전역에 유포시켰습니다. 이것은 생화학 무기를 유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냐? 부풍으로 인해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핑크 벌룬, 이 First God의 계획에 똥을 뿌려서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3월 BBC 월드는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재난과 전쟁을 준비하는 프레퍼를 소개합니다.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장비들을 산다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루시페리안 해설편에서 로브맨은 한반도가 가상현실의 토끼굴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곳인가? 서울이 있으니까요. 디지털 가상세계는 새로운 환영의 시작이자 지옥의 음부입니다. 초전도체를 사용한 무한 큐빗을 구현하는 시기가 2028년경이라고 합니다. 2023년 12월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레딧의 Alternate History 대체 역사 섹션에서 아주 이상한 자료가 공개됩니다. 이 자료는 지금도 있습니다. 출처는 위키피디아에 삭제된 인포박스라고 주장합니다. 이 정보 출처와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이냐? 이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현재 시점에 유의미한 점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인포박스는 위키피디아의 메타데이터를 분류하고 연결하는 템플릿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타이틀이 3차 대전을 주도하는 사건들입니다. 사실 현재의 모든 지표는 세계대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 쉽게 와닿지가 않죠. 2023년 12월에 공개된 것이니 그 이전의 기록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개된 시점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3개월 뒤에 스웨덴과 핀란드, 이 트리키가 나토 가입 신청을 했는데 가입국 비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에 스웨덴만 나토 가입이 갑작스럽게 비준됩니다. 자, 그 다음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2024년, 2025년 2차 한국전쟁입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북한은 6월 15일경부터 군사분계선에 도로정비, 지뢰, 장벽을 설치하는 것 같은 전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양국이 전쟁에 처하면 군사 지원을 하는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사실 일반적인 국제 정세의 중론은 2차 한국전쟁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시기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의 충돌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바로 개입하는 전면전이기 때문에 한국전쟁보다 스케일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바로 2025년 대만 위기, 2025년 바이든 암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일정이 2025년 1월 20일경이니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주요 사건을 보시면 2026년 2차 미국 내전, 2029년에 러시아의 유럽 침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터무니없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계획의 공표일까요?
자, 오는 7월 26일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폐막은 8월 11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체험할 방법이 있는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전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저급한 영성가와 사이비 단체에 의해 자주 악용되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거나 조언을 받아야 할 만큼 잘 모르는 상태라면 완전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그 누구도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칼 융이 이 분야의 선구자이자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방법론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영적 세계, 정신 세계를 이해하고 이것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영의 그림자일 뿐이다. 인간의 임지 감각이 탐지하지 못하는 무한한 심연이며 우주의 다크매터, 다크 에너지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광야로 갔는가? 자, 대부분의 기독교 성인과 종교적 수행자들이 동굴과 같은 곳에 간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빛도 소리도 없는 깊은 어둠이 있는 곳, 바로 외부 감각 인지의 완전한 차단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 자연적으로 영적 차원이 열리는 각성 상태에 이른다. 여기에 달시까지 더해서 육체를 약화시키면 그 효과는 더 빨리 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직전과 같이 내인성 DMT 수치가 증가합니다. 현상계와 정신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태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아주 깊은 경계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운 체험이기 때문에 사실 방법을 알고 있어도 현대인들은 자의적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의 끝에는 오컬트가 있다. 자, TV 시리즈 Stranger Things에서 호킨스 연구소의 박사가 11을 각성시킬 때 감각 차단 탱크에 넣었죠. 이 모든 아이디어는 프레스턴 니콜스가 폭로했던 피닉스 프로젝트, 몬탁 프로젝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 영화 콘스탄틴에서 주인공이 지옥에 들어갈 때 이 고양이의 눈을 보고 물에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차원의 중개자 세라핌 우리엘이며 물은 불이야계의 상위 차원의 연금술적인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타지 TV 시리즈와 영화의 디테일이 굉장히 사실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야계의 재료, 물을 이용한 의식 정화가 기독교의 침례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유체 이탈, OBE, 아스트랄 프로젝션입니다. 이것은 보통 수면 마비증이 발전하다가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 육체는 완전히 잠들어 있고 정신은 깨어 있는 각성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꿈하고 아주 다릅니다.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다. 이것을 경험하면 의심하지 않게 된다. 아스트랄 체험은 현실 감각이 상당히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그 환영 속의 의식이 종속당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훈련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DMT 브리스 워크라고 부릅니다. 쿤달리니 요가에서 사용하는 호흡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초심리학에 정통한 체코 출신의 정신의학자 스타니슬라프 글로프는 1969년 존스 호키스의 신경정신의학자였던 조엘 에크스의 초청을 받아 존스 호키스 연구원이 됩니다. 자, 이후 메릴랜드 정신의학센터에서 LSD 연구 프로젝트 스프링 그로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호흡을 통해 DMT를 증가하는 훈련을 고안하는데 이것을 홀로그래픽 브리스 워크, 자신의 이름을 붙여 그로프 브리스 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깊은 호흡은 우리가 극도의 분노, 스트레스, 흥분 상태에서도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이 훈련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간별로 3분, 5분 세션을 나누어 깊은 호흡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뇌의 산소량을 증가시킵니다. 훈련이 되면 그 세션을 계속 늘리면 됩니다. DMT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하자면 이 호흡법의 세션이 올라가면 결국 엔트로픽 브레인 상태, 이고 인터그리티, 즉 초자 단계로 의식이 확장됩니다. 뇌 기능이 빨라진다면 상대적으로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의식이 시공간이 없는 무한 영역에 이르는 것이죠. 이때 땅, 벽, 나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꿈틀대면서 살아있는 양자 파동과 시각적인 프랙탈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2003년에 공개된 게이트웨이 프로세스, CIA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보고서를 의뢰한 주체가 1983년 메릴랜드 포트 미드 미 육군 사령부입니다. CIA 아카이브에 올라간 공식 문서입니다. 포트 미드 육군 사령부는 스타니슬라프 글로프가 일했던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 메릴랜드 의학센터가 있는 볼티모어와 아주 가깝습니다. 미국의 CIA는 LSD를 이용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972년 SRI는 19세기 초심리학 연구를 발전시켜 ESP 초능력, 리모트 뷰잉 실험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CIA는 체코 출신의 유대인 생체의학 엔지니어였던 이차크 벤토프와 협업하고 있었는데 그는 1979년 시카고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Senses are limited. So, with these limited senses, we naturally are seeing through a very narrow kind of tube or very narrow slit in the total reality there is. Now, as you're evolving, what happens is that that slit opens up more and more and more. So you see more and more of that reality, and we assume that we see different realities. They're not very different realities, but rather a very extended, broad view of one very large reality. The senses are an extension of our nervous system. Our eyes, our ears, etc. are an extension of our brain. The Eastern people, the yogis, have developed systems to do this, to push the nervous system rapidly. But it happens very often. Now, clearly, this is the physical level, yeah? Now, on this physical level, we are separate, is slightly higher, and let's call this the level of the soul, yeah? Well, there will be some mingling here. Let's draw this person as extending to practically infinity this way. Let's say that on the soul level, this person extends this much, and the other person gets slightly mixed in with him. That is, the souls are in a way in touch with each other. And let's call this, say, the level of the higher self, which is kind of a boss of that soul. This fellow's higher self extends this much, and the other fellow's extends this much. There is more overlap between them. Right. On the very highest level, which is the high spiritual level, we are basically overlapping completely. 그는 CIA의 정신과학 실험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시 라디오 엔지니어이자 프로그램 제작자였던 로버트 머노를 만나기 위해 버지니아 머노 인스티튜트를 방문합니다. 로버트 머노는 수면 유도와 수면 학습을 개발하다가 1958년 본인이 처음 유체 이탈 경험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오디오 테크닉을 발전시킵니다. The Hemsing process didn't really take place until the 70s, and by that time we had moved over to Charlottesville, Virginia, and we had, through an association with by that time I had accumulated about 8 or 9 different engineers and scientists and doctors in Virginia, and we, as a group, it was nothing, again, mystical or magical,
we decided that would be the good way to do it, to create a binaural beat. And that's how Hemisync was born. And then 104 hertz over here. And the differential, that 4 hertz, is synthesized by the mind, the brain. You can't hear it, it's too low in frequency to hear. But it is very effective to get that 4 hertz, which is a brainwave frequency, into the human mind. Saying that we don't know how far that spectrum of consciousness goes, that long band, it's endless. Well, my goals are dedicated to serving humankind. That's what I want to do. That got me curious and say, well, what other goals would there be? I thought that was a very noble goal. And this great enlightenment came to me months later, years, who can tell, is the one I was just receiving, to go home. And I thought, what a wonderful idea it would be to go home. 자, 이것은 CIA 보고서가 담긴 놀라운 오컬트 수도사이언스, 유사과학입니다. 상당히 난해하지만 최대한 그 원리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뇌는 양쪽에 두 개의 헤미스피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뇌는 아주 상반된 기능을 합니다. 뇌의 한쪽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신경학적 뇌 과소성이 발현되어 이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의 상징은 헤미스피어를 상징하는 두 개의 날개를 펼친 나비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뇌는 창의력, 상상력, 예술, 직관, 감각, 왼쪽 뇌는 분석, 원리, 논리, 연산을 담당한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뇌에서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왼쪽 뇌는 물리적 법칙을 가해 그것을 제약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머노는 우리의 양쪽 뇌의 EEG, 뇌파를 델타파의 영역으로 동기화하는 헤미싱크를 발현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죠. 뇌는 물질 우주를 감각기관으로부터 인식하는 강력한 필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집합체인 물질 세계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뇌를 통해 인식하는 홀로그램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대한 우주의 양자적 토로스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오컬트에서는 커스믹 에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공면 진동의 영역에서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파동은 시공간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파동 중에 우리가 플랑크 디스턴스, 플랑크 랭스, 길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공간과 크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이 대략적으로 1.616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정도로 봅니다. 블랙홀의 크기를 나타내는 슈바르트 실트의 반지름의 한계점으로 예측하는 범위와 같습니다. 물질 파동의 영역과 무한 파동의 영역 사이에 이 플랑크 디스턴스 10의 마이너스 33승 파동에 인간의 뇌파를 동기화시키면 시공간 차원을 벗어난 의식이동을 통해 우주의 양자적 파동을 디패터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 의식이 아닌 고도의 차원 의식만 우주의 창조 영역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first step along your path to a gateway beyond which is discovery, your own discovery of reality, of truth, of who and what you are. Because of the special audio techniques used, it's important that certain sounds reach your right ear and others your left ear. 몬로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는 크게 8개의 세션, 이 30분이 넘는 48개의 오디오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파일이 많냐? 의식이 무한 영역의 블랙홀로 이동한다는데 이게 간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긴 세션을 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과거 구소련,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였던 바딤 젤란드는 2016년 미국에서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출간합니다. 세상은 모든 가능태가 현실로 드러나도록 잠재되어 있다.
이것을 펜듈럼, 진자라는 물리적인 물체의 에너지를 집약시킬 수 있다. 펜듈럼은 의지를 부여하는 에너지 코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소용돌이처럼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커지고 강해지면 이것이 현실이 된다. 자,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에 등장하는 토템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토템이 끝없이 돌고 있는가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이 토템이 바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펜듈럼입니다.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된다는 말은 결국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이 토템을 계속 돌게 만드는 그 믿음, 생각 자체가 현실로 규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태, 집단 무의식, 코론전은 지금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